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입니다. 네, 은하님 오늘은 좀 무서운 주제야. 아, 그렇죠. 네, 19금. 19금? 이게 19금인가? 질병에 관한 건데? 바로 매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숭악한 질병 얘기를 하고 있네. 특별히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죠. 구독자를 늘리려고. 아이씨. 너무 어그로성이다, 그 발언은. 근데 최근까지 우리를 제일 괴롭혔던 게 네. 뭘까요? 코로나지. 지금은 많이 뭐 사람들이 다 이제 잊어버리고 있지만 사실 맞아요. 뭐 2, 3년 전에 뭐 장난 아니었죠. 바로 이번 달,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로 옮겨졌대요. 관심 단계. 야, 이제 병원에서도 안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를. 그래서 의료 지원이 이제 계절 독감과 같은 정도? 무려 지난 4년간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야. 이제는 힘을 좀 잃었죠. 아주 지긋지긋했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또 병 얘기를 하자고? 아, 그런데 이 매독이 요즘 다시 굉장히 핫해졌어요. 매독이? 이거 사실은 코로나같이 신종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그리고 뒷방에 내쳐진 줄 알았던 병인데 맞아. 요즘 다시 주변에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매독은 이게 치료가 가능한 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별로 관심들을 안 기울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매독이 증가한 이유 정말 많이 증가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많이 보도했어요. 일본에서는 매독 환자가 10년간 12배가 늘었대요. 오우. 23년의 발생자 수가 7월 기준에서 13,000명 수준을 넘어섰는데 7월 기준인데 22년 전체 발생 수를 넘어선 거고 거의 12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10% 이상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미국에서도 22년 매독 감염자가 20만 7천 명을 기록했는데 이게 195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래요. 아, 정말?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르진 않아요. 우리도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21년에 6,293명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이게 그 이후에도 계속 연 10%씩 늘고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그럼 감염이 됐지? 5천만 명 이상이 감염돼 있다고 5천만 합니다. 명 이상이? 네. 근데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이게 되게 심각한 게 신생아 매독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러니까 이게 신생아면은 사실 성관계를 통해서가 당연히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임산부, 네. 그러니까 엄마로 인해서 이게 유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선천성 매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산부 치료가 늦어지면서 태아한테 전염이 됐다고 하던데. 근데 매독이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나? 이게 매독이 사실은 성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STI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는 데는 사람들의 성관계 양태가 변했나? 그런데 이런 인과관계,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 언론에서는 기사를 쓰면서는 데이트 앱 보급 같은 게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썼지만 그것도 그냥 추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전반적인 그러니까 사회 상이라든지 그리고 맞아요. 생활 방식 이런 게 변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밝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성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관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한 저널에 나온 걸 보니까 이 성관계 형태가 좀 많이 변하기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 패턴이 좀 변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요새 들어서는 성병 예방이라든지 또 공중보건에서 매독이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느낌이 있대요. 사람들이 매독을 오랫동안 잊고 지내지 않았어요? 그치. 요새 뭐 매독 무서운 사람 별로 없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 하나 있어요. 에이즈. 그렇죠. 거의 세기말병으로 맞아. 우리가 여겼었지. 세상 망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야 정말 이제는 천벌을 받는구나. 뭐 그렇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 근데 지금은 완치까지는 안 되지만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저도 그 의학 관련된 거라서 잘은 모르지만 바이러스 양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면역 체계를 강화를 시키고 뭐 이런 뭐 방식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게 이미 도입이 된 지 꽤 됐어요. 1996년 뭐 요때쯤이었다고 하니까 거의 나오자마자 사실은 한 거야 이거는 맞아. 연구를. 왜냐면은 미국 중심으로 많이 퍼졌기 그치? 때문에. 그리고 부자들 에이, 기억나는 게 또 매직 존슨 기억난다 야 농구 선수.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성관계를 통해서 HIV 바이러스를 뭐 전파할 가능성도 이젠 거의 낮아졌고 그리고 관리도 가능하니까 이 두려움이 감소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이제 성관계를 맺거나 이럴 때 아주 조심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조심하는 것이 좀 없었다는 거죠. 마음이 이제 헐렁해진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HIV도 그런데 뭐 매독이야 뭐 약간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병원 방문을 잘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면은 매독 검사를 되게 많이 했었대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적기에 검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확산의 한 이유라는 게 미국의 CDC 질병통제 예방센터의 분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서 미국에서 한 가지 더 붙인 거는 여기에 구조적 인종 문제가 결부가 돼 있다. 원인이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에 미국 CDC 자료를 인용 보도했는데 미국의 유생 인종, 그러면 흑인, 히스패닉, 그다음 미국 인디안 원주민 이런 그 인종들의 아기에게서 선천성 매독이 발견되는 경우가 백인에 비해 무려 8배. 8배나 높아? 근데 이제 이 원인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 유색인종들의 평균 임금이 백인들보다 보통 낮잖아요. 그렇죠. 그 임금이 낮다는 건 직장이 불안정하다. 미국에서는 직장이 있어야 건강보험이 그렇지. 있고 건강보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런 게 유색인종들은 취약하다는 거죠. 그럼 매독의 기원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되게 오래된 병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름도 참 올드하지 않아요? 매화 이런 건데 매화의 독인데 그런 거구나. 이 이름이 나온 게 매독 일기에 나타나는 뾰루지의 모양이 매화와 비슷하다. 뭐 그렇게 꽃 이름을 붙여놓냐? 그러니까 징그러. 근데 매독이 언제 생겼는지는 파악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몇몇 학자들이 이 병이 원래는 아메리칸 대륙의 원주민들 사이의 풍토병이었다. 이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왔다. 그러니까 태양의 시대 때 건너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그 얘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썰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사체에서 병원균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뭐 부검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병의 흔적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제 정황상인 거지 써놓고 맞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런 현상을 보이더라 뭐 그렇지. 이런 거겠지. 근데 역사서에 대대적으로 등장한 거는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1495년 나폴리를 침공하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쵸. 이 샤를 8세가 2만 5천 명의 프랑스군을 이끌고 이탈리아를 침공해요. 이때 이제 피렌체를 휩쓸고 지나가서 이제 메디치가 이것 때문에 막 쫓겨나고 이제 나폴리에 입성을 해요. 그래서 이대로 승리를 굳히나 했는데 이제 뒤늦게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베네치아 동맹이라고 불리는 반불 연맹을 성립해서 창설해서 맞서기도 하고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이때 프랑스군 내부에 매독이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무너진 거죠. 근데 이 매독이 퍼진 데 두 가지 썰이 있어요, 또. 나폴리 사람들이 매독에 걸린 예쁜 창녀들을 프랑스군 내부에 풀어놨다. 이거 완전 인간 생화학적. 그러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랑스 군 안에 스페인 용병들이 몇 명 섞여 있었는데 이 용병들이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페인으로 오잖아요. 거기에 매독이 퍼져 있었던 거에서 걸린 스페인 사람들이 용병으로 참가를 했다. 잠깐만.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게 1492인데 네. 이게 1495잖아. 그렇죠. 좀 짧은데? 그러니까 썰이지, 썰. 그 전설의 고향. 그래서 이런 사연으로 매독이 유럽에서는 프랑스병이라고 많이 불려요. 갈리아의 병. 그래, 프랑스 사람들은 또 이걸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리에서 얻었으니까 나폴리병이라고 맞아요. 나폴리병이라고 불러요. 매독이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래에 내 동생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내 동생, 뭐 곱슬머리, 뭐 그런 이름은 뭐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기들을 계속해서 괴롭힌 민족이 스페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스페인병이라고 부르고 러시아에서는 저 꼴보기 싫은 폴란드 놈들. 폴란드병이라고 부르고. 그럼 폴란드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폴란드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나라 이름을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폴란드면은 이제 누구를 싫어하나? 독일하고 러시아 싫어하지. 네. 그래서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독일 선택했어요? 독일병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름이 많다는 게 유럽 내에서 많이 퍼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세기 유럽 인구의 15% 정도가 매독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어우, 꽤 크네. 그렇죠. 근데 이제 14세기 흑사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거기 비하면 미미한 거죠. 그래도 맞은데 또 친 거 아니야? 그렇지. 깐데 또 깐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대륙에서 들어왔던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샤를 8세 이야기하니까 또 새롭기도 하고 마키아벨리도 생각이 나고 체사레 보르지아. 네, 그 기원이 좀 분분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기록이 있진 않으니까 그렇지. 뭐 그거를 뭐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사이필리스라고 하잖아요. 네, 목동의 이름이라고 해요. 네, 그 이게 어원이 그래서 내가 궁금해 좀 찾아봤거든. 그랬더니 16세기 라틴어 의학 시에서 유래가 됐대요. 오, 시적인데? 네, 이 시를 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의 의사거든요. 이름이 지롤라모 프라카스토로라고 더 굴려주세요. 한데. 근데 이 시의 제목이 들어봐요. 이게 맞게 읽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라틴어라 갖고. 사이필리스 시베 모르부스 갈리쿠스라고 한대요. 오. 근데 모르겠다. 시베 이게 시베라고 해야 되냐? 사이베라고 해야 되냐? 욕하는 거 아니죠? 이게 혹은이라는 뜻이고 이 모르부스 갈리쿠스가 프랑스의 병이라는 뜻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프랑스에서 왔다. 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샤를 8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음. 근데 지들이 옮겨놨잖아. 그렇지. 서로 손가락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건.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막 매독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데 1999년에 근절 직전까지 갔었대요. 오. 완전 박멸. 그건 왜 그러지? 근데 이제 아까 김지훈 박사가 말한 것처럼 1980년대 말에 에이즈가 사람들을 공포로 맞아. 몰아넣었잖아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뭐 프레디 머큐리. 그렇지. 그 영화 그때 그 보헤미안 랩소디 때문에 근데 그 영화 보고서는 그 에이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됐다는 애들도 많아요. 젊은 그러니까 친구들. 최근에는 별로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이제 큰 충격 중에 하나는 사실 락 허드슨이었어요. 아. 정말 상남자 이미지고 자이언츠에도 나왔었고 맞아. 진짜 잘생겼거든. 그렇지. 근데 과하게 잘생겼죠. 그리스 조각상처럼. 맞아. 근데 동성애자였다는 것도 이제 충격을 사람들이 받았고, 그리고 결국엔 에이즈로 사망을 했었고,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상당히 그때 타격을 많이 받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거의 박살이 났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속된 말로 게이병, 게이 디지즈 뭐 이렇게 불렀었거든. 처음에는 그렇게 불렀었죠. 맞아요. 그래서 사회적 낙인이 찍히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고초를 겪었죠. 그 막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만든 영화가 필라델피아잖아. 아, 맞아. 톰 행크스 나오고. 나 그 OST 너무 좋아하는데. 브루스 그치. 스프링스틴. 그치. 거기서 그 톰 행크스의 애인 역으로 나왔던 사람이 안토니오 반데라스였지. 딱 기억났어. 둘이서 이렇게 딱 그래서 거기 덴젤 워싱턴 젊은 시절하고 전부 다. 그래서 그 영화 음악 참 멋있었지.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완전 쇼크를 먹어서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난잡한 생활 스톱! 이제 파티도 좀 줄이고. 아하. 그러면서 그 결과로 매독도 따라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아까 이제 지윤님 말씀대로 에이즈가 거의 만성질환처럼 관리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해이해졌구나. 다른 성병들도 뭐 그냥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경각심이 흐늘흐늘해진 그 동시에 우리가 작년에 롱테이크를 시작했을 때 시작을 펜타닐로 했잖아요. 맞아. 미국에서 이제 펜타닐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미국 보건당국에서는 이런 마약 중독 증가세랑 성병 증가세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그게 실제로 좀 중요하게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약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판단력 흐려지려고 먹는 거지, 사실. 사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성관계도 그런 뭔가 좀 보호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약간 막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수와의 성관계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전파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HIV 같은 경우는 주사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약 같은 거를 뭐 펜타닐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은 약 같은 거를 투여하고 그럴 때 이제 주사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또 감염이 많이 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에이즈로 이제 누가 죽었다. 이제 뭐 아까 말했던 프레드 머큐리, 락 허드슨, 뭐 누레예프라는 발레리노도 이제 죽었고. 근데 옛날에는 매독으로 죽은 누구누구 이런 것도 되게 많았었다 그래요. 매독이 굉장히 그때는 두려운 병이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매독으로 죽은 걸로 알려진 유명인들.
근데 이것도 그냥 썰이야. 왜냐하면 부검을 해본 게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헨리 8세. 아, 걔는? 그 인간은 그러고도 남았어. 그다음에 율리우스 2세. 이런 지도층 인사들, 종교계 인사들이 매독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내려오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헨리 8세가 걸렸으면 그 부인들도 쭈루룩 다 걸렸던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매독을 프랑스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에 걸맞게 프랑스 예술가들이 많이 걸렸었더라고요. 야, 그건 좀 갖다 붙인 것 같아. 보들레르, 플로베르, 모파상, 로트렉,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마네가 이제 그 병에 걸린 프랑스인이고요. 그렇죠. 독일병이니까 독일인도 있습니다. 네.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안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하이네. 근데 이제 성적 접촉이 많아야 걸릴 확률이 높은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교 생활이 화려할수록 매독에 걸릴 확률은 높았던 것 같아요. 슈베르트는 걔 별로 멋있게 생기진 않았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외모로 다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화려한 생활, 대표적 예는 마네. 그렇죠.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도 좋아하고 근데 나중에 죽을 때 너무 끔찍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손발이 마비되고 나중엔 다리까지 절단해야 됐었대요. 결국에 51살, 51세의 세상을 떠나요. 진짜 젊다. 이 장수가 중요한 게 맞아. 모네가 86세까지 살거든요. 모네가 오래 살았지. 그치. 그림 남긴 그림이 1367점. 진짜 많다. 마네는 235점만 남겼대요. 사실 정말 좋은 그림이 많은데 아깝죠. 이렇게 저는 모리조 그린 그런 그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제 아까 외모로 판단할 수 없는 슈베르트. 야, 나는 근데 정말 충격받았어. 왜? 슈베르트가 매독으로 죽었다 그래갖고.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슈베르트 좋아했거든요. 음악은 너무 아름답잖아. 네, 가곡 같은 것도 어릴 때 가곡 듣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으니까 맞아요. 뭐 숭어도 그렇고 뭐 겨울 나그네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우리 이제 그림책으로 처음 내가 접했었거든. 전기책을. 근데 이미지가 그림을 딱 그렸는데 안경 쓰고 좀 이쁘장하게 그려놨어. 그렇죠. 굉장히 범생이처럼 딱. 그래서 내가 아는 슈베르트는 열심히 작곡만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고 그러다가 그치. 뭔가를 잘못 먹고 폐결핵처럼 사실 죽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러고선 죽었어.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 어린애 읽는 책에 매독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그러면 엄마 매독이 뭐야? 막 이러면 말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걸리는 거야? 이러는 거지. 그래서 아니 근데 슈베르트가 이제 우리가 예술가 이러면은 가난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막 그 당대에는 안 알아주고 이런 건데 슈베르트가 아주 그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반고호도 약간 이런 틀에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 반고호도 죽을 때쯤 되면 그때는 좀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고 사실 그렇게 정신병에 걸리지 않아서 그림을 이제 제대로 그려서 태호가 제대로 팔게만 됐다면 그치. 돈을 좀 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가난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스토리에 가장 맞는 예술가가 바로 이제 프란츠 슈베르트인데 근데 사실 슈베르트 인생이 그렇게 막 너무 우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굉장히 우울하게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수줍고 극강 아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변변한 직업도 없는데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 많았대요. 그 당대에 이제 비내 예술계에서 알아주는 친구들이 슈베르트의 능력을 알아보고 슈베르트의 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연주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열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슈베르티아데라고 하는데 뭐 이게 나름의 이제 그 당시에는 프라이데이 나잇이죠. 야 프라이데이 나잇에 모여 이제 슈베르트가 작곡한 걸 들어보자. 그러고 이제 그 연주를 하고 그 끝나면 또 뒤풀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놀았구나. 그렇지. 그리고 이제 흥겨운 시간. 근데 20대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비는 그 당시에 그 유럽 사교계 플러스 환락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매독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너무 아름다운 잔인하네. 너무 극강 티야. 약간 배신감을 느꼈었거든. 슈베르트한테는. 그 슈베르트의 마지막을 적은 문헌을 보면 피부가 종기로 흉하게 변해버렸고 늘 심한 두통에 아마 신경매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어린이 책에는 폐결핵으로 적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매독이 다시 창궐한다. 분명히 이유가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성관계 패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매독에 걸려도
성관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퍼뜨리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긴 있다 그래요. 매독에 걸려도 증상이 없대요. 아프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잠복 매독도 있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성기나 입 주변에 궤양, 종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전혀 아프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고 상대한테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근데 헤르페스만 해도 굉장히 아플 텐데 매독이 안 아프다니까는 좀 이상한데. 근데 단계마다 뭐 우리 은하님 말씀처럼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단계는 이제 감염이 되고 나서 뭐 한 2주에서 6주 뭐 요 정도 사이를 얘기하는데 피부나 이런데 뭐 점막 뭐가 생기긴 한데요. 그런데 아프진 않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달 후에 두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뭐 근육통, 뭐 열통, 뭐 인후통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미칠 듯이 아프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좀 아프네? 뭐 이런 정도. 그럼 계속 싸돌아 다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3단계째는 거의 전혀 증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말 심각하게 아프고 막 다른 합병증도 생기고 뭐 이런 데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방심하게 해놓고서는 뒤통수를 치는 거죠. 무서운 병이야. 네,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그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그 증상이 이제 보통 신경매독이라고 부르는데 슈베르트가 겪었던 거. 그렇죠. 매독균이 뇌랑 척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치료받지 않은 환자들 중에 한 10%밖에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아, 그래? 네. 그런데 이제 이 10%에 걸리면 보행장애, 실명, 정신착란, 치매까지 나타난대요. 그리고 문제는 임신부가 매독에 걸리면 태아가 매독에 걸려서 태어나는데 이게 선천매독이죠. 눈, 귀 등의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신생한테 내려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에이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은 미국이 감염자 비율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던데 아니에요? 아프리카예요. 오. 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이제 이전에는 스와질랜드라고 불렸던 에스와틴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거기가 27%의 성인이 HIV 포지티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뭐 레소토라든지 보츠와나는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나름 안정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의 성인이 HIV 감염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가 보건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돈이 없죠.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에볼라 바이러스 나오고 막 그랬을 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내전을 많이 겪고 이런 나라들은 정보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들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뭐 보건소에 간다든지 뭐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못 믿는 거야. 구슬하나? 뭐 굿이라기보다 저기 끌려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냥 숨기고 웬만한 아픈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더 빨리 퍼지고 그리고 이게 또 성병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성들이 뭐 하기 싫어 뭐 안 해 뭐 이런 게 조금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그렇죠. 국가들은 아무래도 여성들의 뭐 권위가 좀 낮은 편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뭐 성관계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한테 내려가는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맞아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가 또 매독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며 지내온 게 치료가 너무 쉬워서예요. 그렇죠. 네. 사실 1기, 2기 매독의 경우 페니실린 근육주사 한 방이면은 치료가 가능하대요. 참 쉽죠잉. 그리고 신경매독에 걸려도 요즘은 수용성 페니실린을 정맥으로 주사를 하면 2주 정도 맞으면 치료가 된대요. 가능하구나. 네. 완벽하게. 근데 이제 페니실린이란 걸 한번 보면 이게 발명된 지가 발견이라고 해야 되겠죠. 1928년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영국의 세균학자가 발견했는데요. 푸른 곰팡이로부터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을 이제 발견해낸 거죠. 그 이 페니실린으로 3명의 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학자들이 특허를 안 냈대요. 진짜? 왜냐면 특허를 갖고 있으면 이제 뭐 특허 다시 그 돈 주고 사서 약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비윤리적이다. 우와. 그래서 특허조차 포기했다 그래요. 멋있네. 폼사죠. 아니지. 인류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신 분들인데. 우린 절대 못해. 우린 발견도 못하지만 이런 거. 그러니까. 돈을 포기 못해. 그득그득 해갖고 말이야, 우리는. 근데 사실 이 페니실린이 개발이 된 덕분에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국가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돈을 이제 많이 대줬던 거지. 그러면서 그렇죠. 대량 생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이 배포가 됐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사를 했는데 이게 전투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들보다 사실은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페니실린이 없으니까 네. 뭐 상처가 나고 뭐 어디가 뭐 좀 다치고 막 이러면은 그냥 감염이 되고 그러고서는 이제 죽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래도 페니실린이 있으니까 진짜 많은 병사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번지는 거 아니야? 검사소를 많이 없애버렸으니까 내가 걸린지 안 걸린지.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는 뭐 병원 자체에 우리가 접근을 많이 아프지 않으면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세상이 이제 안정적 파트너 관계라는 게 점점 드문 세상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원나잇으로 이제 즐기고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성병이니까 걸렸는데 걸렸다는 걸 밝히지도 않고 자기는 안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점점 퍼뜨리는 거죠. 근데 매독 치료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그 끔찍한 얘기가 하나 생각났어. 20세기 중반에 일어난 터스키기 매독 치료. 이거 예전에 얘기했었었죠. 내가 이 시플레이 정말 초창기 때 얘기했었어요. 1932년에 일어난 네. 일이었다 그래요.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매독에 대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 주제가 웃겨. 매독은 치료되지 않을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거를 꼭 해봐야지 아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실험을 하려면 실험군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진들이 진짜 가난한 알라바마주의 터스키기로 내려가요. 여기에 빈곤한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치. 빈곤한 흑인이니까 의료 수준 떨어지지. 거기다가 성병에 걸린 이가 원체 많은 거예요. 여기서 600명의 실험 대상을 모았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이미 매독에 걸려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 의료진들이 이 사람들한테 실험을 안 밝혀. 자기들이 실험 어떤 거 하려는 걸 안 밝히고 배드 블러드 임상 실험을 한다는 개소리를 해. 그리고 제대로 된 동의서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니네들 무료로 진료해주고 밥도 공짜로 줄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밥 공짜로 줘? 이러면서 이제 덜렁덜렁 가는 거지. 그래서 매독에 걸렸는데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를 보는 그치. 실험이니까. 근데 진짜 끔찍한 부분은 이게 이제 32년이고 1940년 정도 되면 페니실린이 많이 나왔죠. 처방이 된단 네. 말이에요. 매독을 치료한다는 걸로. 근데 치료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치료를 안 해줘. 그러니까 의료진이 이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실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대상자들은 자기들이 매독에 걸린 줄도 몰라.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 다들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매독이 되고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수가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조사국에서 일하던 어떤 피터 벅스턴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발표를 해요. 언론에 알리죠.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고 그 후에 유족들이 소송을 걸었다 그래요. 그래서 보상금을 받았고 나중에 97년인가? 클린턴 대통령이 맞아요. 이 유족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생존자들을 백악관에 초청을 했더라고요. 와, 너무 끔찍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지독한 인종차별에 기인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흑인들을 아주 모자라는 집단으로 평가를 하고 취급을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생학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뭐 존경한다면 존경한다 아니면은 뭐 역사적 인물이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생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믿었었거든. 근데 그 영향이 아직도 그때까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노예제도가 있을 때부터 이제 백인들이 흑인은 자기나라는 완전히 다른 동물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끔찍해. 그러면 좀 이제 덜 미안하잖아. 막 해도. 그래서 신경 시스템이 백인하고 달라서 뭐 일반적인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서 되게 이상한 수술 같은 것도 막 해요. 마취도 안 하고 당연히. 마루타네. 예. 그래서 정말 끔찍한 만행을 아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노예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남부는 사실상 북군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알라바마는 그렇지. 알라바마 더군다나 뭐 딥사우스, 미시시피 뭐 이런 데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생학이 진짜 뭐 과학적 이야기인 양 막 믿으면서 또 발달하고 뭐 그랬었고, 이제 매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백인들은 매독이 걸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경 조직이 파괴가 되고 뭐 그렇게 정신착량이라든지 뭐 이렇게 된다고 믿는데, 흑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너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제 퍼진다. 그러니까 백인들하고 좀 다르게 병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왜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흑인들의 신경세포는 백인하고 다르다.
뇌가 작다. 그리고 얘들은 특히 성적으로 발달을 해갖고 생식기만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했어요. 정말 같이 인간으로 보지 않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래서 성병, 특히 매독이 잘 걸릴 거다고 얘기를 하고 지나치게 밝힌다.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제 시간 되면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백인 남성들이 그래서 흑인 남성들한테 뭔가 약간 심적인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 우월감이 아니라? 그게 이제 우월감이 두려움을 포장하기 위한 우월감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흑인 남성들이 남성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 또 체격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자기들이 좀 꿀린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옛날에 20세기 초 뭐 요때쯤에 보드빌 쇼라고 한창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게 있어요. 그 코미디 뭐 노래, 춤, 마술 뭐 이런 거 막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쇼인데 우리 영화 중에 그거 있잖아. The Greatest Showman이라고 휴잭맨 나오는 거 그게 있죠. 이제 보드빌 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보통 이제 흑인 여성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이런 장면들은 되게 많아요. 옛날에도. 그래서 블루스 가수들 처음에 여성들 나와갖고 막 센터 스테이지에서 노래 부르면은 막 그랬는데 흑인 남성들은 센터에서 노래 부르는 게 나중에 나와. 그러니까 백밴드로 뭐 이렇게 연주하고 이런 건 있어도 중간에 딱 서갖고서는 주인공으로 노래 부르고 이런 건 흑인 남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뭐랄까 좀 흑인 남성에 대해서 어떤 위압감을 느꼈기 때문에 백인 관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뭐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네. 네, 이제 말이 좀 세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식의 뭐 흑인과 백인에 대한 구분 그리고 특히 백인이 흑인에 대한 뭐 아주 심각한 거의 참혹한 수준의 차별이었죠. 그게 이제 기반이 돼 있는 거죠. 정말 세상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면 이 터스키기 사건을 계기로 그 연구 윤리 원칙이 정립이 됐대요. 인간 존중, 선행, 정의. 이게 이제 3대 연구 윤리 원칙인데 이걸 천명한 벨몬트 보고서가 1979년에 작성돼서 채택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인권이 아니라 동물도 그렇지. 실험실 동물도 막 맞아요. 거기도 이슈가 되는데 옛날에 정말 이게 얼마 전인가요? 한 100여 년 전인가요? 그렇죠. 네. 100년도 안 됐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존중이 없었던 때가 있다고 하니까 좀 슬퍼졌어요. 근데 뭐 아무래도 만남의 형태가 좀 많이 달라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는 할 것 같아요. 뭐 그거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옛날같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명한테 시집가서 평생 한 명하고만 살던 때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지. 요즘 뭐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 그치. 네. 뭐 일본 언론에서 아까 데이팅 앱의 확산이 원인이다라고 지목했다는데 뭐 다 믿을 순 없지만 사람들이 이제 점점 깊은 관계를 갖는 걸 두려워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틴더 같은 데이팅 앱들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현재 전 세계 가입자가 600만 명? 근데 지속적인 증가 추세래요. 그래서 1분기 매출이 5억 4천만 달러. 우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7%가 늘은 거라고 하고요. 사람들이 용감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긴 했는데 궁금하니까. 나는 그래도 소심해서 뭐 하지 못하겠던데. 근데 진짜 대단한 성장세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학교 앱, 에브리타임, 뭐 그다음에 블라인드, 회사 생활 그런 앱들 보면은 거기서도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만나고 이런 것도 많긴 많아요. 그래서 요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어로 그 남녀간의 사귀는 관계를 relationship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렇게 안 부르고 situationalship이라고. 그거 너무 말된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뭐 오늘부터 우리 1일 뭐 이런 거 없고 너 오빠 나는 오빠한테 뭐야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오늘 만나서 즐겁고 밥 잘 먹고 놀고 맞아요. 그리고 뭐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지.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그래서 situationalship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제가 학교에서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치킨이 먹고 싶어. 근데 우리가 배달을 시키면 한 번 시켜야 되는 미니멈 그 양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앱에 올려요. 지금 무슨 관 앞에서 치킨 같이 먹으실 분. 그리고 오늘 치킨 같이 먹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랑은 정말 많이 다르긴 하다. 예, 많이 달라졌죠. 근데 진짜 이런 만남이 좋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안 보이는 그런 위험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저는 아는 분이 이 네. 틴더 같은 거 보고서는 이 사람을 봤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봐줬지. 내가 튀잖아.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봐줬는데 이건 100% 사기꾼인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보호를 해야 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더 깊은 관계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프로텍션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해주고 네. 싶어요. 오늘 뭐 우리가 배독에 대한 그 보호도 생각을 하지만 그 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진짜 3년 이제 4년 그 코로나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했는데. 그러게. 한숨 돌리니까 또 매독이. 그래도 고칠 수는 있으니까. 아, 그렇죠. 치료는 가능하니까요. 어젠 드디어 집에서 모기가 한 마리 나왔는데. 아, 진짜? 드디어 모기와의 사투를 벌이는 시간이 왔구나. 말라리아 발생을 우려하며 살아야 되는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다음에는 또 좀 이렇게 무섭지 않고 달콤한 얘기로. 달콤한 얘기. 네. 오, 알겠습니다. 네. 달달해지는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이었습니다. 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